예비시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치과 의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되느냐, 이거를 먼저 예비 심사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 한번 보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 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또 주위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게, 치과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많이 또 물어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치과 의사가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유튜브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보기는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게 딱히 시원하게 어떤 방법을 얘기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교육 실정상 좋은 대학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치과 대학을 가셔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손기술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무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윤리관이라든가 의무감이 있어서 치과 의사가 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치과 의사가 되려면 치대를 가는 수밖에 없고, 치대를 가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해외에서 치대를 나오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남미라든가 아니면 동유럽,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지금 일본 쪽에도 이렇게 치과 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한국인들을 위한 특별반 같은 거. 이런 쪽에 치대를 다니시면 그쪽에서 치대 나온 자격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 시험을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 공부를 하시고 국내 치과 시험을 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치대를 못 가기 때문에 또 점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서, 해외에서 치대를 들어가신 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시험을 보야 되는데, 그 시험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치대를 나오고 국내 치과의사 시험에서 이렇게 합격을 하신 분들이 간혹 좀 있으셔갖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진료를 물론 열심히들 다 하시고 그러시겠지만은 약간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너무 우리나라랑 이런 그 의료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국가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예비시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치과 의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되느냐, 이거를 먼저 예비 심사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 한번 보게 되는데,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국내 치과 의사들이 약간 보수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국내 치과 의사 시험에 많이 안 붙었으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과 의사 시험보다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험에 패스를 못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치과뿐만이 아니라 메디컬 쪽, 의과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의대를 나오시고 국내 시험을 보시다가 국내 시험에 이제 패스를 못 하셨고, 결국에는 자기는 어디 의과 대학 졸업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한국 면허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의사 생활을 못 하고 다른 영업 상원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 판매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봐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해외 쪽으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나 미국이라든가 유럽, 우리나라보다 좀 더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나라에서 공부를 한다면 국내 시험을 잘 통과를 하실 수 있지만, 남미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동구권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쪽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국내 시험 패스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거는 이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러시아 국립의료원 학생 모집 아니면 일본 치대 학생 모집 이런 것들 광고가 뜨는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효용성이 있지는 않고 별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치대라는 게, 이 생명현상이라는 게 완벽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라서 외울 게 되게 많습니다. 외울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는 이거는
정말 그냥 암기 잘하는 애들만 오면 되는 학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들도 사실 좀 있고, 요즘 의치대가 너무 의치한의대 뭐 이런 쪽이 너무 커트라인이 높고 정말 우수한 분애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상위 1%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의료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응용과학 쪽에서 일을 하시는 게 국가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뭐 요즘 워낙 또 뭐 여러 가지가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우수한 두뇌들이 다 의치학계 계열로 모여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어요. 물론 뭐 의료계들이 더 발전하는 것들은 좀 있겠죠. 발전하는 것도 있고, 그 전에는 그 의치학 전문대라고 그래서 4년제를 나오고 시험을 봐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여러 가지 학문들에 접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다시 많은 학교들이 그런 의치학 전문대보다는 그냥 의치학 대학 쪽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바로 예과를 들어가고 본과를 들어가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과정들로 많이 커리큘럼들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과 1학년으로 들어가서 예과를 마치고 본과가 돼서 의사가 되는 학교인지, 아니면은 4년제를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치대에 응시를 해서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해서 다닐 수 있는 학교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조금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어느 학문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현재 본인의 그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노력 갖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